망고쌤의 지역분석, 오늘은 하남시입니다. 서울의 동쪽 끝에 붙어있고 신축 아파트가 많아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하남시, 이제 주목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망고쌤이 하남시의 지리, 교통, 학군, 그리고 추천단지까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오늘은 하남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남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한강인데 여기가 두물머리예요. 두물머리.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갖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양강댐, 충주댐, 이 남한강이고 소양강댐이 북한강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댐이죠. 그쪽에서 이제 두 개의 물이 와갖고 두물머리에서 만나가지고 여기 세미언도 있고 막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남 쪽으로 오는데 보시면 금단산이 있고요. 건너편에 산도 있는데 산이 되게 높아요. 그 보시면 강폭이 매우 좁습니다. 강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넓게 있던 물들이 좁은 공간으로 쫙 모이면서 유속이 빨라지면서 쫙 나오겠죠.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게 넓게 퍼지면서 이게 퇴적층들이 만들어졌을 거고 이쪽은 지대가 높으니까 이쪽보다는 이 낮은 쪽으로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보면 하남은 되게 넓은 퇴적층이 있고 평야일 거고 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런데 옛날에는 항상 잠겼을 거란 말이죠. 여기가 항상 잠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강이라는 곳은 하산계수, 여름하고 겨울에 수량 차이가 399 정도 됩니다. 거의 400배 정도로 여름에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방공사라든지 치수, 한강 수계의 댐들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던 예전에는 항상 잠겼을 겁니다. 여기가 비만 오면 여름에 다 잠겼었기 때문에 논농사 짓기는 좋으나 여기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청개구리 되는 거죠. 여름만 되면 비가 와가지고 잠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측컨대 여기 금단산 밑자락이나 이렇게 분지 지형에 있는 자락에 사람들이 살았을 거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잠기니까 이 산 밑에 산하고 들하고 사이에 있는 구릉지 쪽 위주로 발달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남시의 향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왜? 산으로 쌓여가지고 잠기지도 않고 딱 조용히 공부하기 좋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하남의 중심은 이쪽이나 이쪽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으로 쌓여가지고 안 잠기는 구릉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강수계에 댐들이 많이 생기면서 치수가 되기 시작하고 제방공사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한강이 범람하는 일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초가 거의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살기 시작하는데요. 초반에는 다 이런 식이었어요. 하남은 처음 생길 때부터 이 서울의 확장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자연보호구역 이라고 하는데 옛날 말로는 그린벨트죠. 그린벨트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편집들을 눌러보시면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주거지인데 이쪽은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다 만든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95% 이상이 그린벨트였는데 지금 77%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 보면 하남에서 엄청나게 많은 곳들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면서 택지지구로 바뀌고 칩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적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35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자, 여기 그리뷰를 누르시고 고덕 리엔 쪽에서 하남 미사를 보시면 이게 아주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인데 보시면 여기 하남 미사 신도시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전부 보시면 여기 파란 지붕에 있는 뭐 공장 창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밖에 없죠. 자, 이 공장 창고는 뭐냐면 하남시는 축사, 우사, 돈사, 그러니까 소마구, 돼지 키우는 곳 이런 곳으로 등록을 하고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에 있는 하남에 있는 공장 창고들입니다. 그게 이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남시에서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합법으로 해줄 수는 없고 우사, 돈사, 개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그린벨트를 풀고 여기에 다 이주시키고 여기다가 이제 미사신도시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쪽 보면 여기 아파트가 보이는 곳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 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서울입니다. 강일동 되겠고요. 강일지구. 자, 이쪽으로 보시면 아파트가 좀 있죠? 신장동 이쪽인데 이쪽에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왜? 산 보이시죠? 산?
산 밑에 구릉지에서부터 먼저 주거지가 만들어져가지고 여기는 왜 안 잠겼으니까 이쪽으로 확장되고 나오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신장지구까지 짓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모든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하면서 미사신도시가 등장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여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다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뭐냐면 그린벨트로 이미 완성된 택지지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하남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만들어진 택지지구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쪽은 강일지구고요. 이쪽은 고덕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 여기는 이제 비즈밸리 있는 쪽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교산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교산신도시. 교산신도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하남은 택지지구나 신도시 위주로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도심의 크기는 작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다. 그래서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대규모 택지지구, 택지지구의 택은 주택을 의미하는 거죠. 주택. 집을 많이 지었다는 거죠. 집이 많아지면 뭐가 되냐? 베드타운이 됩니다. 하남에 우리가 딱 듣기에도 큰 기업이 있나요? 스타필드요? 스타필드는 유통업이잖아요. 유통업은 월급을 많이 안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 정규직이 많지 않습니다. 큰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남에서는 상업용지라든지 오피스 만들 곳에다가 뭘 지었죠? 취식산업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취식산업센터가 미사리 강변을 따라서 쫙 있는데, 자, 취식산업센터의 문제는 뭐냐? 10평, 15평, 20평짜리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큰 기업들이 들어와야 월급을 많이 받고 고소득 직장인이 많아지는 건데 판교 같은 모델 큰 건물을 큰 IT 기업에서 안랩이라든지 리니지를 만드는 NC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팍팍팍 사가지고 자기 건물을 짓고 자기 건물 안에 직원들을 쓰게 되면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아지는 건데 그런 기업들이 지산에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산이 많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들어올 자리는 적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광명도 비슷하죠. 가디나 구디에 취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왔고 지금은 취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가디나 구디는 좀 큰 사이즈의 회사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 후광으로 광명시가 성장했죠. 그런 걸 보면은 판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IT 산업들이 들어왔지만 지산이 아니고 빌딩, 오피스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판교의 아파트 가격이랑 광명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베드타운입니다. 베드타운. 그 이야기는 크게 왜 베드타운이 되었을까? 자, 서울의 확장을 막는다고 그린벨트로 막아놨었는데 이 그린벨트를 풀면서 대규모 택지지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명이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계, 중계, 하계, 택지지구랑 비슷한 운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자리가 들어오기는 힘들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벌어야 돼요? 서울 가서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하남은 교통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남은 교통이 중요한데 서울의 동쪽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업무지구,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 CBD, GBD, YBD, 가상구로 디지털, 그리고 판교, 3대 업무지구 플러스 2까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쪽 끝이면서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강남까지는 환성 부분에 그나마 40분 만에 가는데 여의도는 57분, 광화문은 44분, 가디구디는 71분에 환승이래, 판교는 66분에 환승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업무지구 접근이 힘들다. 물론 올림픽대로에다 차를 올리면 접근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동차로 출퇴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은? 그렇게 보면은 하남에 신축이 쭉 들어오고 대단지가 있으니까 좋긴 한데 성장을 한 번 더 펌핑을 하려면 지하철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지하철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9호선 4단계 연장, 또 왕숙지구까지 가는 9호선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산신도시 개발되면서 들어오기로 했던 3호선, 이름이 바뀌었죠. 송파, 하남, 도시철도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남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남의 지리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떻게 베드타운이 됐고 베드타운이 됐기 때문에 교통이 되게 중요한 게 돼버렸다. 그래서 하남의 포인트는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남 5호선이 들어가는 곳 일대가 가격이 비쌌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호재가 뭐가 있냐? 호재는 이제 제일 좋은 호재가 9호선이 4단계 연장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가보면 한영외고라든지 고덕역이라든지 땅 팠어요. 공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물론 계획대로 될 일은 없겠지만 2026년에 완공이 된다. 2027년에 완공이 된다. 이런 거 보니까 2, 3년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강일지구까지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5단계 연장이 되면 왕수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계획인데 어쨌든 강일까지만 되어도 강일이랑 하남이랑 경계가 없어요. 사실상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9호선을 타고 서울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남 교산지구 교통 개선 대책에서 이게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요. 3호선을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3호선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송파 안암 도시철도를 아예 건설해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송파구하고 연결이 되도록 하자. 이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쭉 당겨가지고 잠실역까지만 연결해주면 하남도 교통이 매우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계획이 있지만 교산 신도시가 있으니까 물론 추진은 하겠지만 언제 완공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당장은 이제 9호선 연장이 큰 호재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잠만 자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도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중요합니다. 자, 교육이라 그러면 우리는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점수는 학원에서 올리는데 공부 잘하는 것보다 점수가 높은 것이 대학 가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보다 학원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학원이 많은 곳에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도 높고 특목고자상도 많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좋은 대학도 많이 가더라. 결국에는 학군을 따질 때는 거기에 얼마나 양질의 학원들이 많은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하죠. 이런 거 이제 가보시면 감으로 딱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감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리얼망고란 게 있잖아요. 리얼망고에 제가 예전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리얼망고.co.kr 치시면 여기 리얼망고 나오는데 프리나 프리미엄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 학원맵이라는 걸 망고쌤이 예전에 만들어냈죠. 해당 지역의 학원의 밀도를 보여주는 건데 하남시에 학원이 많은 곳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미사 신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 그 다음에 가밀, 간부 지구 이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위례, 가밀, 간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미사 신도시 근처에 하남 이렇게 보시면 돼. 물론 하남도 미사 신도시하고 그 외에 구도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남에서 학원이 가장 많은 곳은 미사 신도시 인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밀도를 나타내는 건데 빨간색이 지날수록 밀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의 학원가들로 나눠져 있다. 이 주위에 있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교육 여건이 좋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하남 미사 신도시의 학원가는 여기 미사강변 스타일스 아파트 밑에 있는 요 상가 지역이죠. 보시면 이어느 신도시의 학원가 같은 느낌이 물씬 나죠.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쵸? 예. 안쪽으로도 꽤 학원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도 뎁스가 얇지 않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기존에 있던 학원가고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학원가가 있는데 그게 미사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한강 센트럴자이 여기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보시죠. 여기도 만만치 않게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기에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예전에 초반에 텅텅 비어 있었는데 학원들이 아주 많이 찼습니다. 자, 여기도 뎁스가 안쪽으로 좀만 들어가도 학원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남의 학원가의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쪽 근처로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남에 나가면 실거주하고 투자 이런 거 생각하면 어디에다 집을 구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망고랩스의 고든님께서 일일이 손으로 그려놓으신 게 있어요. 자, 빨간색은 중대형이고요. 노란색은 우리가 말하는 5984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은 소형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원가가 이게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미사강변 스타일스 밑에 보면은 미사강변 스타일스는 3분의 1 정도는 소형이고 5984가 60% 정도 되는구나. 전체적으로 소형 위주의 단지구나. 중소형 이하의 단지구나. 그 앞에 학원을 끼고 있구나.
여기 뒤에는 100%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구나, 이런 쪽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똑같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강변 자위도 전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고, 드샵이라든지 나머지도 중대형 비중이 높구나, 화분과 끼고 있구나, 그리고 소형이 없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양쪽이 대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9호선 연장이 여기 강일지구 다음이 여기라는 거죠, 여기.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미사강변 스타일스 옆에 여기 9호선이 연장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변이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아질 거다. 이게 타면 한 35분 정도면 강남까지 갈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실거주 하는데 중대형을 원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대장인 자이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살기 편하고 중소형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강변 스타일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번 돌려봤더니 시세 대비로 보면은 5983을 뽑았어요. 1억씩 7천만 원씩, 6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금매들이 아직도 많더라. 1년에 1억 오르기 쉽지 않으니 지금은 금매를 잡는 것이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